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2번째 시간 하실 차례네요. 뭐에 대해서? 폼은 다 배우셨어요. 폼 배우셨던 거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연습 문제 풀어가시면서 조금 미흡했던 거는 여기서 그냥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폼 오늘 종합 문제 풀이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죠. 한 문제가 한 20문제 되는데 대부분 한번 보셨던 개념일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진행해보죠. 다음 중 쿼리나 테이블을 원본으로 정보를 입력, 검색, 수정, 삭제 등의 작업에 일반적으로 입출력 화면을 의미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폼이라고 부릅니다. 폼에 대한 개념 묻는 거죠.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보고서는 요 녀석의 입출력 화면이라면 얘는 인쇄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화면으로 자료를 확인한다든가 종이로 자료를 확인한다든가. 언제 배울 거라고요? 이제 다음 강의 때 보고서 또 들어가도록 하겠죠. SQL은 언어죠? 그렇죠.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라 그래갖고 우리가 폼의 원본이 될 수 있지만 폼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매크로도 우리 보고서 끝나고 나면은 작업을 자동화시키는 개념에서 우리 매크로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과정은 폼에 대한 개념을 묻는 거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이제 컨트롤에 대한 설명이에요. 컨트롤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컨트롤이 나왔을 때 컨트롤이라는 용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폼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릅니다. 폼이나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컨트롤 개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랬었을 때 바운드 컨트롤, 원본과 연결이 된 거, 언바운드 컨트롤, 연결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바운드 컨트롤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산 컨트롤, 계산을 위한 거죠. 그래서 함수 같은 것도 우리가 쭉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뭘로 시작합니까? 는으로 시작하셔야지만 계산 컨트롤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종류로는 3가지가 있다, 맞고요. 언바운드 컨트롤을 작성한 후에 속성창에서 컨트롤 원본에 가셔갖고 바운드 컨트롤로 원본을 바꾸면서 지정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맞죠? 좋습니다. 컨트롤은 데이터를 표시하고 매크로 함수를 실행하고 폼이나 보고서의 모양을 만드는 폼, 보고서, 데이터 액세스 페이지의 개체이다. 맞습니다. 컨트롤은 데이터를 표시하는 게 일단 가장 큰 목적. 그렇죠? 나중에 매크로 함수를 실행한다는 얘기는 선생님 이건 우리 안 배웠는데요. 제가 이걸 뭐라고 가르쳐 드렸었냐면 컨트롤 속성에서 이벤트라고 있었어요. 그 이벤트에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무슨 작업이 이루어집니까? 매크로 함수랑 연결해서 나타날 거란 얘기죠. 매크로 함수 때 우리 자세하게 배우고 그 매크로 함수의 종류도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돼요. 근데 지금에서는 개념상 맞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폼이나 보고서의 모양을 만드는 개체입니다 라는 거. 좋죠? 자, 컨트롤은 반드시 하나씩 추가해야 되며 여러 개 추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동 복사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갖고 우리가 이동 복사 했었을 때 이동하면 구역별로도 이동 복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구역이 달랐었을 때 이동 복사하게 되면 구역의 왼쪽 상단에, 그런 다음에 만약에 복사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냥 같은 구역 안에서 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컨트롤 바로 밑에 복사가 된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외워주셔야 돼요.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이해했으면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해는 암기에서 출발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암기를 해줘야지만 이해가 완성이 된다. 이해의 완성은 암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꼭 외워주실 건 외워주십시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4번 컨트롤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입력 모드를 한글 또는 영문 입력 상태로 지정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4번 컨트롤에 그 포커스가 들어갔었을 때 한글 영어 바꾸기 싫어. 어디서 세팅해 놓으면 된다고요? 그렇죠? IME 모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컨트롤 속성, 여러 가지 속성이 있었었는데, 여러분들 탭 정지는 뭐 할 때 쓰는 속성이에요? 한번 여쭤볼까요? 탭이나 엔터 키를 눌렀었을 때 그 다음에 포커스가 들어갔었을 때 탭 정지 속성이 예로 돼 있어야지만 우리가 탭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탭 순서를 작업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름이야 그 컨트롤 개체 이름을 말하는 거고, 잠금은요, 편집을 할 수 있게 할 거냐, 못하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거죠. 수정을 할 수 있게 할 거냐, 못하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속성입니다. 그리고 잠금이 예로 돼 있으면은 수정이 못한다라고 했던 거, 그것도 기억하시면서 이런 속성들, 필요한 속성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폼을 인쇄할 경우, 매 페이지 상단. 이거 매 페이지 상단이면 무조건 여러분들 어디가 된다? 페이지 머리글.
그렇죠? 하단면 페이지 바닥글입니다. 그리고 폼 머리글, 폼 바닥글은 이 녀석은 보기일 때 폼 머리글은 단일 폼일 때 매번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인쇄로 할 경우에서는 한 번만 딱 나타나요. 첫 페이지 한 번만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 이해하셔갖고 우리도 이건 지금 뭐에 대한 문제냐 그러면은 폼의 구역이죠. 폼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폼 머리글, 페이지 머리글, 폼 머리글, 그다음에 본문. 그렇죠? 그런 다음에 폼 바닥글, 페이지 바닥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거. 솔직히 폼 머리글하고 페이지 머리글하고 바닥글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 다음 강의 때 배울 그 보고서에서는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이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쪽본을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구성 요소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다음 중 탭 순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탭 순서, 모나 모 키를, 그렇죠. 탭 키나 엔터 키를 누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포커스가 이동되는 순서, 그렇죠. 이게 탭 순서에 대한 정확한 정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고요. 기본적으로 컨트롤은 작성한 순서대로 탭 순서가 결정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내가 탭 순서를 굳이 세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컨트롤을 추가한 순서에 따라서 탭 순서가 부여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탭 순서의 변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레이블이나 명령 단추 같은 컨트롤에는 탭 순서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동그라미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 동그라미 쳤다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레이블 안 되죠? 명령 단추는 돼요. 얘가 안 되지 얘가 돼요. 선생님 안 되는 거 한 개 더 있던데 그거 뭐예요 여러분들? 이미지. OLE 개체 같은 데에서는 컨트롤의 탭 순서가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레이블이나 이미지 이래 썼으면 맞죠. 여러분들 명령 단추는 탭 순서 들어갑니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중 탭 순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탭 정지 속성이 예로 돼야 된다. 속성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탭 순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얘하고 쌍으로 이루어져갖고 얘가 돼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기억하십시오라는 거. 그리고 문제 전체를 읽었을 때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도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가 틀리면 그나마 답 골라내기가 편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 하나를 틀리게 답이라고 생각하게 해놓게 되면 여러분들 찬찬히 읽어보시고 정확한 기억력이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넘어가셔도 되실까요? 계속 한번 넘어가 보죠. 자, 하이폼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이폼이 뭐예요? 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또 하나가 들어가는 폼이 또 하나 들어가는 거. 그렇죠? 네. 하이폼이 들어간 기본 폼도 연속 폼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은 폼이 하나 만들었어. 요 속에다가 또 폼을 하나 넣어. 그렇죠? 그럼 얘를 주폼. 얘가 주폼이죠? 그 다음에 얘가 하위폼이 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규칙이 하나 있었죠. 뭐는? 요 주폼은 기본폼이죠. 참 주폼이 아니라 기본폼. 요 기본폼, 상위폼, 기본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기본폼은 연속폼으로는 표시할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무슨 폼이 되는 거고 단일폼이 되는 거고 얘는 연속폼, 단일폼이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 나머지 거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이폼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중첩이 몇 개까지만 된다고? 그렇죠. 중첩은 7개까지만 됩니다. 필요한 거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여러분들 우리 배웠던 거에 대한 총 복습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좋습니다. 테이블이나 쿼리 다른 폼도 하이폼의 재료로 쓸 수 있다 없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하이폼은 어떤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효과적이다? 1대 다관계.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됐었을 때 뭐가 1이 돼야 돼요? 오케이. 기본 폼이 1이 되고 하이폼이 다가 됐었을 때 이럴 때 자료를 파악하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1은 기본 폼에 해당하고 다는 하이폼에 해당한다.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폼에서 기본적인 개념, 폼에 들어갈 수 있는 컨트롤 중에서 하이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넘어가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죠. 컨트롤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키를 눌러야지 속성창을 표시할 수 있습니까?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죠. Alt 엔터죠? 네, 답은 그래서 Alt 엔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컨트롤에 대놓고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
컨트롤, 내가 원하는 컨트롤에 대놓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속성창은 열려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F4예요, 여러분들. 네. 그때 못 외웠으면 여기서 한번 외워주면 되죠. F4도 된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속성 들어가시면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혹시나 단축키로 이렇게 컨트롤에 있는 속성 시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이 방법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 중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 필드가 1인 레코드에 무엇을 개수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옳은 것은 그럼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 필드가 1인 거에 대한 통계 집합 함수를 쓰셔야 되죠. 그래서 썼을 때 우리가 뒷자 함수 쓰시면 돼요. 도메인 함수를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야? 어떤 거를 써야 되는가? 그 도메인 함수 뒤에 뭐가 붙어요? 썸도 붙고 avg도 붙고 max도 붙고 min도 붙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다 어디서 배워오셨던 거야? 그렇죠. 우리 엑셀 배우시면서 기본적인 함수적인 측면을 배우고 넘어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부담감은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개수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일단 카운트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항목 간에는 다 뭘로 묶어줘요? 따옴표 들어가야 됩니다. 큰 따옴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비교할 때 만약에 비교되는 값이 문자라면 왜 따옴표 하나 더 넣어주십시오. 요거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답은 나왔죠. 일단 1번, 2번은 지워. 3번, 4번 중에서 4번이 답이죠. 따옴표. 근데 선생님 여기 보게 되면 학생 테이블이기 때문에 여기 학생 들어간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학년이 1인 것도 이해가 돼요. 조건이니까. 그렇죠? 학년 필드가 1인 거. 그럼 선생님 요건 무슨 뜻일까요? 요거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된다? 학년이 1학년, 학생 필드에서 학년이 1학년인 자료의 모든 것의 개수는 어디 나타나는데? 카운트에 이미 함수 속에서 개수를 세리겠다고 세팅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하셨었을 때 그럼 선생님 여기 말고 여기에 학번이 들어가도 되나요? 예, 됩니다. 학번으로 개수를 세리든 그 레코드의 개수를 전체를 세리든 나오는 값은 똑같죠. 학번이 몇 개 있느냐를 세리든 레코드가 결국 레코드는 이렇게 줄 단위가 이게 레코드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리고 요렇게 나와도 되고 여기 학번이 들어갔어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은 보고서에서도 또 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잘 기억해 놓으시게 되면 우리 보고서 파트 배울 때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9번 문제 나가죠. 다음 중 폼에서 속성 시트의 대화 상자에 나타나는 데이터 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는 뭐예요? 데이터는 값에 대한 개념이죠. 그렇죠? 옳은 것은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아니라. 자, 그러면 값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컨트롤, 원본, 배경, 테두리 얘들은 값이라는 것보다 꾸미기에 대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 나타나? 보여지는 게 형식이죠. 형식. 맞죠? 자, 매크로나 이벤트 프로시저가 실행되도록 속성을 지정하는 거. 이거 지금은 안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속성 시트의 탭은 뭐예요? 오케이, 얘가 이벤트예요. 얘가 이벤트. 그래서 우리 아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보기에서 컨트롤의 개체에 이벤트를 연결하여 다양한 매크로를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리고 먼저 매크로를 만들어 놓고 그걸 폼에 와서 이벤트에서 연결을 합니다.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의 이름, 상태 표시를 택 속성과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하는 이건 기타죠, 기타. 네, 나머지 기타에서 하는 거고. 결국 값에 대한 개념, 데이터에 대한 개념이니까 원본, 마스크, 기본 값들이 세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는 폼에서의 속성 시트의 대화 상자를 묻는 거고 만약에 폼에서의 속성 시트로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폼 자체에 대한 속성을 결정하게 되면 폼 선택키 누른 다음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속성 시트에 가게 되면 그 메뉴하고 컨트롤에 나타나는 메뉴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 교재도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폼에 대한 구성 요소 배운 다음에 폼의 속성 그런 다음에 컨트롤 개념 이해시켜드리고 컨트롤의 속성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폼에 대한 속성을 묻는지 컨트롤에 대한 속성을 묻는지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고 문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하위 폼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나왔죠? 하위 폼은 폼 안에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폼을 의미하는 거 당연하겠고요.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연결할 때 데이터 형식은 같거나 호환이 돼야지만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갖고 여러 개의 연결 필드를 지정하려면 세미콜론으로 필드 이름을 구분해라.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일단 연결할 때 대부분은 세미콜론이에요.
콤마 아니면 세미콜론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콜론은 이렇게 생긴 거. 요거는 이제 시간적인 측면을 나타낼 때 쓰는 기호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된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예, 기본 폼과 하위 폼은 반드시 관계가 설정되어 있을 이유는 없죠. 그냥 갖다 놔도 된다. 참고용으로 갖다 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나중에 이렇게 갖다 놓은 거 상태에서 관계가 필요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기본 폼과 하위 폼의 연결을 다시 세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그거까지 기억하셨으면 답이 4번이구나 라는 거 쉽게 찾으실 수 있었겠네요. 다음에 설명하는 컨트롤은 무엇일까요? 폼이나 보고서의 원본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표시한다. 그러면 데이터를 표시할 때 다양하게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목록 상대도 솔직히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텍스트 상자, 이거 뭐야? 콤보 상자도 여러분들 데이터로 나올 수 있어요.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어. 레이블은 일단 안 돼. 얘는 그냥 나타나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연결 상태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데이터가 표시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더 줬네. 무엇을? 계산을 할 수 있는 컨트롤이 무엇인가까지도 같이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여기서 얘밖에 없죠. 텍스트 상자밖에 없죠. 그리고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원본도 표시해 주지만 필요하다면 뭐를 한다고요? 네, 계산 결과를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본을 표시하는 컨트롤, 텍스트 상자를 우리가 뭐라고 대표적으로 불러요? 그렇죠. 바운드 컨트롤. 나머지 것들도 다 바운드가 되기는 하고 원본이 표시되기는 하지만 계산 결과까지 여러분들 확장시킨다면 여기서는 텍스트 상자밖에 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죠. 자, 그럼 나온 김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열심히 만든다고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실수가 발생하네요. 목록하고 콤보 상자의 차이점은 입력되는 값만 집어넣게 되면 세팅되어 있는 값만 집어넣게 되면 목록 상자 그렇죠? 내가 거기다가 값을 또다시 세팅되어 있는 값 외적으로도 집어넣을 수 있으면 콤보 상자가 되는 거죠.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콤보 상자 배우실 때 뭐라고 배우셨어요? 텍스트 상자와 목록 상자가 합쳐진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까지 기억하시게 되시면 폼 지금 잘 배우고 문제 제대로 풀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나갑니다. 다음 폼에서 사용하는 컨트롤 중 옵션 단추와 확인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그냥 여러분들 설명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성별 해갖고 여기 남, 여기 여 이렇게 됐었을 때 여기 불 들어오게 하는 게 뭔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불 들어오게 하는 거는 이렇게 불 들어오게 하는 거는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옵션 단추라고 불러요. 옵션이라고 불러. 그런 다음에 이게 확인란은 영어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체크박스라고 부르거든요. 얘를 영어로 하게 되면 체크박스라고 불러요. 체크박스.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인다? 예를 들면 취미 해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도서, 뭐 여행, 음악 감상, 뭐 영화 감상 이렇게 했을 때 나 도서도 체크가 되고 음악 감상도 체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들 뭐라고 부를 거라고? 확인란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 문제 다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자, 옳은 거 고르는 거죠? 둘 다 여러 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아니죠? 체크란은, 확인란은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하죠. 옵션 단추는 여러 개 값 중 하나 이상 선택 불가능해요. 얘는 하나만.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거꾸로 된 거죠. 확인란은 하나만 선택 가능하다. 얘는 거꾸로 된 거기 때문에 안녕. 자, 확인란은 하나 이상 선택 가능하며 됐네요. 얘하고 반대가 된 말이 나오는 거니까 옵션 단추는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다. 그럼 답이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되셨을까요? 둘 다 같은 기능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기능을 하게 되면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그리고 모양만 다르고 여러분들 모양에 따라서 이거 쓰세요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얘기죠. 둘 다 기능적으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라는 거 기억하셔갖고 답은 3번 정확하게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만들기 폼 그룹에서 폼 보기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를 동시에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얘기다.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폼 쭉 나타나고 요 폼에 나타나는 자료를 요렇게 밑에 데이터 시트 형태로 다시 한번 같이 보고 싶어요 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걸 우리가 요렇게 나눠졌다 그래갖고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폼 분할이라고 부르죠. 오케이, 폼 분할. 됐나요? 예. 그리고 요런 것들 기억하셔갖고 하위 폼하고 폼 분할하고는 헷갈리면 안 돼요. 하위 폼은 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추가되는 컨트롤이고 폼 분할은
폼이 하나인데 이 녀석에 있는 자료를 밑에 데이터 시트로 같이 보겠어요 라는 개념이었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 헷갈리시면 안 돼. 선생님 폼 분할하고 하이폼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거 개념 이해하셔갖고 생각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4번. 예,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문제 많죠? 자, 한번 계속 보죠. 자, 이게 이제 폼을 만드는 디자인 화면인데, 그렇죠? 폼에서 디자인 보기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추가해 놓은 건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 그거 한번 골라볼래요? 자, 그러면 먼저 레이블. 레이블 뭐예요? 얘가 레이블이죠. 됐을까요? 레이블. 눈에 보이네요. 그러면 탭은 어디에 탭이 있어요? 오케이. 요거요. 그렇죠? 탭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 눌렀을 때, 요거 눌렀을 때, 요게 탭이에요. 됐죠? 그러면 확인란은요? 확인란은요? 여러분들 요게 확인란이에요. 그렇죠? 요게 뭐예요? 이게 옵션 단추죠. 그렇죠? 네, 요거까지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이걸 옵션 그룹이라고 불렀어, 우리가. 요 녀석 하나는 옵션 단추가 맞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옵션 그룹이죠. 그럼 안 나타나는 건 뭐예요? 답은 4번이죠. 여러분들 그럼 콤보 상자가 답이 되려면 여기서 어떤 그림이 있어야 돼? 요렇게 나타나고 옆에 요런 단추가 있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돼갖고 요 밑에 이제 목록 같은 게 보이게 되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다? 콤보 상자가 되는 거다. 감 잡히실까요?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어렵지 않다. 차라리 이런 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선생님 이런 그림들은 우리 교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어떤 게 뭐다라는 거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죠. 자, 다음 그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컨트롤은, 자, 컨트롤을 하면서 속성까지도 여러분들 세팅이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보죠. 여러분들 요렇게 나타나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런 폼을 우리가 어떤 보기라고 그래? 이걸 기본 보기에서 연속 폼이라고 부르죠, 연속 폼. 그렇죠? 일단 답은 1번이네요. 기본 보기에서 단일 폼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단일 폼은 아니네. 그렇죠? 이게 연속 폼이고, 그럼 이 폼에서 구성 요소 한번 계속 볼까요? 레코드 탐색기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부분 보이죠? 레코드 탐색기하고 탐색 단추입니다. 레코드 탐색기하고 탐색 단추예요. 그렇죠? 단추. 탐색 단추예요. 그렇죠? 그럼 답은 요렇게는 있네요. 그렇죠? 캡션. 그런 다음에 상품 목록. 그렇죠? 이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 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네, 이게 텍스트 상자. 네. 텍스트 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활용이 된다. 그래갖고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됐죠?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죠. 폼 바닥글에 다음과 같은 컨트롤 상자, 텍스트 상자가 아니죠. 아까 여기 텍스트 상자라고 했죠. 자, 그래갖고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썼대요. 자, 총액입니다. 총액에 뭐가 들어갔어요? 썸이죠? 합계예요, 합계. 그렇죠? 합계인데 뭐의 합계요? 금액의 합계라고요. 금액의 합계라고. 그러면 일단은 총액 필드에 총합계가 나타나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는 요 텍스트 상자의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레이블이 그냥 쉽게 말하면은 알려주는 글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리고 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수식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갖고 판단하셔야지 총액 들어갑니다. 총액의 합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아니라 일단 총액은 아니죠. 그러면 금액의 총합계가 맞는데 문제는 금액 필드의 총합계가 폼 하단에 나타나는 거 맞는데 폼 보기 화면에서 표시된 금액 필드는 금액 필드의 총합계가 폼 하단에 나타나는 거. 자, 옳은 것은요, 옳은 것은. 그렇죠? 금액 필드가 폼 보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화면에 표시된 레코드만. 이제 문제는 이거네요. 금액 필드의 총합계가 나타나는 건 맞는데 화면에서 보이는 자료, 예를 들면 이렇게 됐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총합계를 나타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몇 개 보여요? 3개 보이니까 3개 보이는 거에 대한 총합계가 나타나는 게 맞냐? 아니면 자료가 100개 있으면 그 100개를 모아서 총합계를 나타내는 게 맞냐?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거는 보이는 것만이지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다. 이 개념은 금액이라는 필드의 총 합계를 그냥
나타내는 거지 화면에 표시된 것만 보여주는 개념이 아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비슷한 게, 이 오름에서 이가 나타난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게 답일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신다고요? 아, 이렇게 쓰게 되면은 금액 필드의 총합계가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보고서 가게 되면 그룹을 지어갖고, 그룹 지은 상태에서 그룹에 대한 총합계는 나타날 수 있지만,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개념만 나타나게 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몇 번? 그래서 2번입니다. 이 문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이해 한번 해보시고요. 자, 나머지 문제 계속 보죠. 이렇게 나타났대요. 옳은 것 한번 고를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학번을 세리는 대상이죠? 네, 이게 대상이에요. 대상. 무슨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조건이 뭐? 점수가 80점 이상인 거. 말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일 처음에 이게 테이블이에요, 요게 테이블이에요, 요 정도는 알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서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학번을 세린다는 얘기는 학번에 해당하는 게 몇 개 있는지 세린다는 얘기는 결국 뭐를 세리는 게 학생 수를 세리는 게 목적이다. 요거에서 요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학번이 들어갔고 학번이 몇 개냐 이거를 그냥 표현하게 되면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학번 테이블 아니라고 그랬죠? 학번 테이블 아니에요.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맞죠? 점수가 80점 이하 아니죠? 해당되는 건 몇 번밖에 없어? 2번밖에 없죠. 감 잡으실까요? 네, 그래갖고 학생 수를 구하십시오. 학번 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러는데 학번 수를 구하는 것도 맞아요. 학번의 수가, 학번의 개수가 맞게 그건 결국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학생 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순서대로 따지게 되면 2번이 맞죠. 이해되시죠? 들어가는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개념대로 문제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중 하이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만 고르십시오라고 돼 있죠. 하이폼에는 기본 폼의 현재 레코와 관련된 레코드가 표시된다. 기본적으로 하이폼이 연결돼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면 이게 맞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연결이 안 돼 있었으면 그거랑 상관없는 레코드도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하이폼은 기본 폼하고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갖고 연결된 거. 그런 다음에 콜론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미콜론. X. 자, 하위 폼은 단일 폼으로 표시되며 연속 폼으로 표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위 폼에는 제약이 없다고 그랬어요. 뭐가? 기본 폼은 단일 폼으로 표시되며 이러면 맞았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예요.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연결할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같거나 호환돼야지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답으로 옳은 것은 A하고 D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A, D를 답으로 골라주셔야지만 올바른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폼 작성 기타에서 조건에 맞는 특정 컨트롤에 원하는 식을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서식이 들어가는 거를 조건부 서식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컨트롤 값이 변경되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조건부 서식을 지정해 놨어. 근데 값이 변경돼서 그 조건부 규칙에 해당되지 않네? 그러면 그거 계속 유지합니까? 아니면 기본 서식으로 돌아갑니까? 기본 서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됐죠? 그래서 A 동그라미. 조건은 최대 50개까지 B 안녕. 그렇죠? 지정한 조건 2개 중 2개를 동시에 만족할 때 만족한 중에서 어떤 거부터 적용합니까? 무가 우선순위예요. 조건부 서식이 여러 개인데 다 만족을 해. 그러면 뭐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그렇죠? 제일 처음에 작성한 조건부 서식에 처음이죠. 처음에 작성한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고 나머지 것들은 무시가 되더라. 기억나실 거죠. 자, 그러면 이제 D만 보면 되겠네요. 조건부 서식은 식이 아닌 필드 값으로만 식도 된다고 그랬죠? 3가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거? 필드 값, 식이 그런 다음에 또 하나 포커스가 위치에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조건부 형식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얘도 그럼 틀렸네요. 그럼 옳은 거 뭐밖에 없어요? A 하나밖에 없는데요? 답은 A겠죠. 그렇죠? 할만하다. 아, 문제 많네요.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셔갖고 나중에 시험 보실 때는 여러분들 엑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게 되실 겁니다. 엑셀은 한번 보셔갖고 감 잡으셨으면 쭉 문제 풀어나가면 돼요. 자, 문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레코드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서식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조건에 맞는다 그러면 조건부 서식이죠. 뭐 볼 것도 없죠. 탭 순서 가르쳐 드렸고 이제 도메인 함수는 여러 가지 함수가 있다. 매크로는 다음
우리 보고서 끝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탭 순서도 아까 우리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됐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요 정도 이해하시게 되면 답은 4번이죠? 됐네요. 자, 그래갖고 이제 모두 끝났다? 폼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폼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뭐 하면 돼요? 보고서 나가면 되죠? 선생님, 보고서는 많이 다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폼을 배우셨기 때문에 폼하고 보고서는 비슷해요. 똑같이 폼의 구성요소, 보고서의 구성요소. 폼의 속성, 보고서의 속성. 보고서에서 들어가는 것도 컨트롤이라고 부르고. 근데 보고서에서만 특별하게 자주 쓰이는 기능들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거 기준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게 되면 보고서에서 폼에서 제가 이랬고 보고서 강의할 때 이 말씀 드릴 겁니다. 자, 이런 거 폼에서 보고 넘어오신 건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폼을 잘 정리해 놓으시고 보고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보고서가 제일 우리가 문제 나오는 게 테이블 쿼리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거기서 발전된 폼. 그렇죠? 보고서. 요 네 개에서 보통 한 20문제에서 15문제 정도가 나올 거예요.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매크로, 그런 다음에 우리 뭐 VBA,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섞여갖고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마무리 잘 지으셔라. 보고서도 어렵진 않다. 문제 빈도는 폼이나 보고서나 비슷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종합연수문제 폼은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23강 보고서로 다음 강의 때 다시 보고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